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재개되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먼저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2차전에서 무승부가 나오거나 맨시티가 승리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가 1점 차이로 승리하는 상황을 보면 1대0으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맨시티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의 스코어와 동일한 2대1로 승리를 거둔다면 두 팀의 스코어와 원정 다득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3골 이상을 넣은 상태에서 1골 차이로 승리한다면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 2골 이상으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1, 2차전을 합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맨디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아구에로는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출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디가 나오지 못하는 왼쪽 풀백 자리에는 진첸코와 칸셀로가 선발 출전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구에로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전방에는 제주스가 경기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라모스가 16강 1차전에서 받았던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마르셀로는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경기 출장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특히 라모스의 공백을 밀리탕이 메워줄 때 밀리탕과 바란의 호흡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활발한 기동력이 필요하다면 발베르데, 좀 더 날카로운 공격 전개가 필요하다면 모드리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 자리에 왼쪽에는 아자르와 비니시우스, 오른쪽에는 이스코와 아센시오 중에서 어떤 선수를 출전시킬지가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사일 텐데, 왼쪽에서는 이번 시즌 아자르보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른쪽에서는 이스코의 프리롤을 활용하느냐 혹은 이스코보다 득점력이 좋은 아센시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인 경기를 준비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어떻게 준비해 오느냐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맨시티가 1차전에서도 선수비 후역습 패턴으로 경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전에서 보여줬던 맨시티의 역습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시티의 1차전 전술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아구에로나 제수스가 최전방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가장 높은 위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주스, 오른쪽에는 마레즈를 배치했는데요.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다가 역습을 시작하는 순간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수비수가 전진하게 되면 제주스와 마레즈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날카로운 패스가 나오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 과르디올라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준비해왔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맨시티의 독특한 역습 패턴은 1차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제로톱 같은 움직임, 그리고 제주스나 스털링, 마레즈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패턴이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반면에 평소처럼 제주스나 아구에로를 최전방에 배치한다면 스털링이 오른쪽, 필포든이 왼쪽에 배치된다는 것이 맨시티의 중요한 전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맨시티는 스털링이 왼쪽, 마레즈가 오른쪽에 배치될 때 공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스털링과 마레즈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성향이 강해서 풀백이 공격적으로 전진해줘야 했는데, 풀백의 공격 가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측면 공격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과르디올라는 스털링을 오른쪽, 필포든을 왼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른발을 사용하는 스털링과 왼발을 사용하는 필포드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 수비가 두 선수를 따라 움직이면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데브라이너나 실바가 침투해 들어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스털링과 필포든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바꾸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털링이 오른쪽, 필포든이 왼쪽에 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플레이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줘서 다양한 공격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맨시티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필포든과 스털링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었을 때 맨시티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필포든과 스털링을 좌우 측면에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득점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스코와 아센시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코가 선발로 나올 때는 이스코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텐데요. 특히 이스코와 벤제마가 볼을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풀어나갈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볼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코가 오른쪽 공간을 비워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모드리치가 아니라 발베르데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베르데가 출전한다면 자신의 왕성한 활동량을 활용해서 공격 상황에서는 이스코가 비워둔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가주기도 하고, 수비 상황에서도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측면에서 이스코의 수비적인 공백을 메워줄 텐데요. 따라서 이스코와 발베르데가 동시에 출장한 경기의 히트맵을 보면 이스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경기장을 뛰어다닐 때 발베르데가 이스코가 비워둔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코가 나올 때는 발베르데의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나 이스코가 아니라 아센시오가 나온다면 발베르데보다는 모드리치가 출전하는 것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아센시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벤제마와 모드리치가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인데요. 최근 모드리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만큼 챔피언스리그 3연패의 주역이었던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라인이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기용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득점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공격 조합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리고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가장 빅경기로 손꼽히고 있는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